그럼 이번엔 교재 395페이지 두 번째 수련원인 원 턱시도 프로토콜을 활용한 RNA-식 데이터 분석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론에서 원 턱시도 프로토콜 워크플로우를 이와 같이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 스텝인 탑팻을 이용을 해서 리드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명령어를 같이 입력을 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8461이랑 188467 이 두 샘플에 대해서 리드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선 18846에 대해서 리드 얼라이먼트 과정을 진행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188467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게요.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5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지놈의 인덱스 파일에 프리픽스를 이와 같이 샘플 레퍼런스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여기 파일 리스트들을 보면은 샘플 레퍼런스 점 하고 파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덱스 파일들을 이제 지정해 주기 위해서 이 프리픽스를 넣어 준 거고요. 그리고 단편 서열 파일인 fastq 파일, 이 fastq 파일 중에서도 이제 페어드 엔드 시퀀싱을 했기 때문에 fastq 파일이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것을 인풋을 준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서열 정보만 있는 fastq 파일을 가지고 이제 레퍼런스 참조 서열을 통해서 이제 얼라이먼트, 리드를 얼라이먼트 함으로써 뱀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아웃풋 디렉토리에서 뱀 파일을 살펴볼게요. 아까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명령어는 cd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봤을 때 이 업세티드 히츠 뱀 파일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뱀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central즈 뷰라는 명령어를 치고요. 이렇게 치면 되는데 뱀 파일은 바이너리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모어를 통해서 파일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amplesb라는 명령을 통해서 바이너리 파일을 열고 그거를 읽겠다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요 기호는 파이프 기호고요. 키보드에서 엔터키 위에 있는 버튼들이 보통 버튼이 이 기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표시로 되어 있는 버튼이기도 해요. 그래서 Shift하고 그 버튼을 누르면 이 기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 기호의 의미는 왼쪽에 있는 명령어의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른쪽에 있는 명령어의 인풋으로 받아서 적용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리드 네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리드 네임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값들은 이 플래그 값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리드가 어느 크로모솜의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매핑 퀄리티는 어떠하고 그리고 시가 스트링 그리고 메이트 리드의 크로모솜과 포지션 메이트 리드도 이제 크로모솜 1에 있기 때문에 이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리드에 의한 인서트 사이즈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베이스 서열들이 이와 같다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코어, 베이스 스코어고요. 아까 FASTQ 파일에서는 이렇게 서열 정보랑 이제 스코어 정보가 있었는데 이처럼 위치 정보는 없었어요. 따라서 FASTQ에 있는 그 서열들이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레퍼런스 기준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리드 얼라이먼트라고 하고 타펫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뱀 파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구글에서 뱀 파일이라고 치면은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 뱀 파일을 다루기엔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뱀 파일은 이제 설명을 그만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스텝인 커프 링크스를 이용을 해서 익스프레션의 이제 퀀티피케이션 해보겠습니다. 발현량을 정량화하는 것을 같이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디렉토리를 알 수가 있는데 아까 탑 18846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디렉토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는 디렉토리인 RNA 프리프로세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즉 현재 디렉토리보다 이제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명령어를 쳐주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cd 똑같이 치고 한 칸 띄고 이렇게 점 두 개, 마침표 두 개를 쳐주시면 이렇게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같이 명령어를 입력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샘플 중에서 18846에 대해서 커프 링크스를 이용해서 익스프레션 퀀티피케이션을 진행을 한 거고요. 188467에 대해서도 같이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g는 트랜스크립트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이제 발현량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5는 아웃풋 디렉토리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no update 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툴이 아직 업데이트 안 돼 있다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 과정을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업데이트 체크를 하면은 이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줬고요. 그리고 아까 탑펫을 이용을 해서 만든 뱀 파일을 이제 인풋으로 줘서 리드들의 기존 리드를 가지고 익스프레션을 이제 정량화시키는 작업을 커프 링크스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88462 기준으로 이제 아웃풋 디렉토리를 보면은 이와 같은 아웃풋 파일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쥔 기준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워시7p라는 유전자가 있죠. 이 유전자의 위치는 이와 같고 FPKM 기준으로 익스프레션 퀀티피케이션이 이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유전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익스프레션 퀀티피케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스텝인 커프 머지를 이용을 해서 188462 샘플과 188467 샘플의 발음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트랜스크립트를 머지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커프 머지 명령어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 -g는 이제 레퍼런스에 대한 어노테이션 GTF 파일을 이제 지정해주는 옵션이고요.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퍼런스 시퀀스 파일 지정해주는 거고, -5는 이제 아웃풋 디렉토리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단계에서 커퍼링크스로 만든 각 샘플들의 트랜스크립트 발행량 파일 경로를 담고 있는 이제 파일을 이렇게 뒤에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풋으로 해서 커프 머지를 실행한 거고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트랜스크립트 발행량 파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인풋으로 준 거고요. 그래서 아웃풋 파일이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두 샘플을 머지시킨 이 머지드 GTF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 커프 디프를 이용을 해서 두 샘플 간에 차별적으로 발현된 트랜스크립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령어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q 옵션은 심각한 에러 메시지만 출력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u는 멀티플한 로케이션에 매핑되는 경우에 그러한 리드를 이제 웨이트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n은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겠다는 의미고, 그리고 -p는 코렉션 알고리즘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마이너스 대문자 L은 이제 보시면 이 벤 파일들을 인풋으로 줬는데 이 벤 파일들에 대해 레이블링을 해준 겁니다. 즉 188462에 대해서는 188462 샘플로 이렇게 레이블링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188467도 마찬가지로 레이블링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아웃풋 디렉토리는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일들이 이제 CDS나 균이나 아이소폼 등 기준으로 샘플 간의 익스프레션 비교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파일 하나를 열어볼게요.
코딩 시퀀스 기준으로 익스프레션 차이가 나는 파일들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일을 여는 게 more라는 명령어를 쓸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다른 명령어도 하나 같이 써보겠습니다. less하고 띄고 마이너스하고 대문자 s하고 다음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한 로우로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파일을. 그래서 좀 더 가독성이 좋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러한 진들에 있는 리전에서 두 샘플 188462랑 188467이 익스프레션 밸류들이 어떠하고 그리고 이 익스프레션의 비율인 폴드 체인지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그러한 통계적 차이가 어떠하며 통계적인 유의성을 얼마나 나타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샘플 간에 차별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시그니피컨트한지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원턱시도 프로토콜을 이용한 차별 유전자 발현까지 확인한 과정입니다. 즉 패스트큐 원시 데이터 RNA 원시 데이터인 패스트큐를 바탕으로 이제 벤 파일을 만들고 그 벤 파일로부터 이제 서로 다른 두 샘플에 대해서 머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차별 발현되는 유전자나 혹은 트랜스크립트 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턱 시도 프로토콜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소단원인 세 번째 소단원에서는 새 턱시도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